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예시를 들면 단순화시켰습니다. A가 B에게 폭행을 지시하고 B가 C를 폭행할 경우, 그래서 A의 폭행 지시로 B가 C를 폭행하기로 결심한 경우의 폭행 지시의 정도에 따라서 A가 B에게 폭행 지시한 정도가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의 경우에 하게 되면 A는 B에 대한 강요가 성립하고 C에 대해서는 폭행의 간접 정범에서 두 학생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B는 A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한 강요된 행위로서 C를 폭행한 것이기 때문에 B는 마땅히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강요행위, 단순 이제 그것도 이제 정중은 있습니다. 강요라고 해서 폭행 협박의 정도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A가 B에 대한 강요를 했기 때문에 A는 당연히 B에 대한 학교폭력이 성립할 것이고 C에 대한 폭행에 대한 조사로 C에 대해서 학교폭력이 성립을 할 겁니다. 그런데 B의 경우에는 이제 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A와 B와 C와의 관계, 나이, 근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 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B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책임을 따져서 이론상으로는 B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을 아예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사안의 경우에는 B가 이 정도 사안의 경우는 B가 책임을 안 질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리는 3학년, 2학년, 1학년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B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교사는 예를 들면 A가 B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C를 폭행해달라. 이 경우에는 당연히 B가 자발적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A는 B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C에 대해서는 당연히 폭행교사로 C에 대한 학교폭력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는 A의 강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본인이 폭행을 결의해서 C를 폭행했기 때문에 C는 그 폭행에 대해서 전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을. 폭행의 행위가 없는데 A의 폭행 교사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폭행 교사를 A가 폭행을 교사했다고 하면 이 시간에 폭행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폭행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A도 폭행을 교사한 게 아니라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B 씨가 서로 간에 폭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폭행 행위가 없었다라는 말씀하신 건가요? 그리고 서로 간에 B 씨 간에 서로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한다면 인정하고 사실관계가 예. 두 사람의 인정 여부를 떠나서 A가 B와 C한테 서로를 때려라 네. 지시를 했는데 실제로 B와 C가 서로를 때리지 않았다고 인정한다면 않았다고 인정할 경우요. 네. 실제로 때리지 안 할 경우에 이거는 이제 일단 정오의 수가 달라지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요된 행위 근데 그것도 정오의 수가 달라지는 게 똑같이 됩니다. A가 일단 우리 이제 선생님 질문은 이제 B 씨가 서로를 때리라고 한 것만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간축해도 되겠죠. 이 사안에서는 A가 B에게 C를 폭행하라고 했는데 실제 B가 C를 폭행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해도 될까요? 질문은?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 A가 말하는 폭행 교사가 성립을 하려면 B 씨 간에 한 것도 폭행으로 인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폭행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폭행이 교사가 되는 것이지 B 씨 간에 폭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금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인정하지 않는다면 A로 폭행을 교사하는 게 아니죠. 폭행이라는 행위가 없으니까. 어떠한 실행행위 그거는 형법적인 개념입니다. 네, 그냥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형법하고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하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게
교사, 제가 말씀드린 게, 강요된 행위에는 A가 C에 대한 폭행, B에 대한 폭행에 대한 간접 정범이 된다고 했고, 강요의 행위에 대해서는 B에 대한 강요, C에 대한 폭행 교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교사와, 제가 말씀드린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면, 교사 방조는 타인의 범죄에 가공한 행위입니다. 타인의 범죄. 소위 말해서, 여기서 타인의 행위는 정범이고, 교사와 방조는 종범이라고 합니다. 종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확히 이제 하신 바와 같이 종범의 행위가 없으면은 종범이 성립하지 않으면 종범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씨 간의 폭행이 성립하지 않으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교사범도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B씨 간의 폭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둘 사이에 이러한 행위가 없어서 A가 실제로 지시를 했지만 B씨 간에 이런 행위가 없어서 정범, 폭행죄가 성립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지금 단순 조사를 갖고 강요를 중심으로 설명해주면 없는다고 하면은 이건 소위 말해서 이제 형법적으로는 실패한 교사라고 합니다. 교사의 미수라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B씨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라라고 지시하고 B씨가 결심을 했지만 실행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이거는 교사의 미수라고 해서 형법적으로 처분을 하지만 이건 진짜 실행행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법에서는 B씨가 서로 때리지 않았기 때문에 B씨에 대한 서로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고, 실행이 없었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고, 다만 A가 B씨한테 강요했을 때 그 강요 자체가 강요로서 별개의 학교폭력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거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부분이 아니라 B씨가 서로를 때렸지만 이게 두 사람 사이에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A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B씨 간에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특히 강요된 행위에는 당연히 B씨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책임이 없기 때문에 기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책임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B씨 사에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죠. 정범이 없는 거죠. 정범이 없기 때문에 A가 폭행의 간접 정범으로 간 겁니다. B씨는 단지 서로 간에 도구로 이용된 거기 때문에 B씨는 단지 도구로 이용됐기 때문에 서로 간에 폭행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고 이거는 A가 B를 이용해서 도구로 이용해서 C를 때린 것이고 A가 C를 이용해서 B를 때린 것이고 하기 때문에 A가 네가 직접 B와 C를 때린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B씨가 처벌받지 않더라도 A는 당연히 폭행의 정범으로 B씨에 대한 학교폭력이 당연히 해당하고 강요된 행위에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었을 겁니다. 강요된 부분에서 B씨가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원칙적으로는 처벌을 이제 폭행죄가 성립을 합니다.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정범이 처벌을 받았으니까 교사범인 A도 처벌을 받을 것이고 근데 B씨가 경우에 따라서 이게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의 수준은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봤을 때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처벌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제 형법적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이제 어려운 단계인데.